국민 라디오 우연히 뜻에 들어맞아야 문득 아름다운 경지를 이루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야 진정한 묘기를 보는도다. 만일 조금이라도 손질에 고쳐놓으면 그 멋은 문득 줄어들리라. 백낙천이 이르되 뜻은 아무 일 없을 때 가장 즐겁고 바람은 절로 부는 산들바람이 맑아서 좋다고 하였으니 맛있구나 그 말이여.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1번 2장조 1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번 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슈베르트 하면 원래는 가곡과 그리고 즉흥곡들로 많이 유명한데요. 오늘은 피아노 소나타 한번 감상하셨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초기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로 가곡의 왕으로 불리죠. 주로 빈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많은 작품을 남겼고 가곡을 독립된 주요한 음악의 한 부문으로 끌어올렸고 다양한 가곡 형식으로 독일 가곡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 1월 31일 가난한 교사를 아버지로 모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누나의 지도를 받아 그 소질은 빠르게 성장했고 거의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 1번의 마왕은 18세 때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런 천재가 베토벤에게 인정된 것은 베토벤의 죽음 직전이었는데요. 베토벤은 그 죽음을 앞두고 왜 좀 더 일찍 슈베르트를 알지 못했던가 하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슈베르트는 방명하기로 유명한 모차르트보다도 더욱 짧은 생애를 가졌죠. 가난도 또 모차르트보다도 심해서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의 침상에는 겨우 몇 푼의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31년의 짧은 생애이긴 했지만 가곡은 650곡에 달하고요. 오늘날 세계를 넘나드는 전파의 슈베르트의 작품이 흐르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죠. 그처럼 풍부한 악상에 또 아름다운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오후의 클래식 함께 하시는 분들 만나러 가야죠. 제가 눈이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난시가 왔나 벌써. 네, 엘비스 333님이 2시에 딱 오셨어요.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영원한 1등으로 남겠습니다 하셨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하다님이 오후의 클래식 들으러 왔어요.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또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오후의 클래식 함께합니다. 나른한 듯 감미로운 듯. 네, 그 두 가지를 다 공존한 방송인데 감미로운 쪽으로 조금 한 60%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보자 톡톡님이 2시엔 클래식 오늘 종일 달려봅니다. 우아하게. 네, 우아하게 달리는 거 참 어려운데 우리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엘비스 333님. 클래식은 비 오는 날 소파의 좌측으로 45도 비스듬히 누워 들을 때 제맛을 느낍니다. 와, 45도.
누워서. 맑은 날은 15도고요. 흐린 날은 30도라고. 네, 이런 각도가 또 있었네요. 저도 한번 오늘 의자가 다행히 45도로 눕혀질 것 같아요. 네, 한번 실험해 볼게요. 좀 신기한데요. 네.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작곡가 또 만나러 가보실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서적상인 아버지로부터 문학적 소양을, 어머니로부터는 섬세한 감수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으나 1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의 뜻에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명교수를 알게 되어 그에게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곡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과 평론에도 관심이 많았던 나는 1831년부터 음악 평론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32년 무리한 연습으로 손가락 하나가 마비되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작곡과 평론에 매진해서 피아노곡 나비와 교향악 사육제 등의 명작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낭만주의 음악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1843년 멘델스존의 초청으로 새로 생긴 음악원의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돼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후 뒤셀도르프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됐습니다. 나의 대표작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사육제, 환상 소곡집 가곡집, 여인의 사랑과 삶, 시인의 사랑 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슈만의 첼로 협주곡 3악장을 요요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감상하실 건데요. 이 곡은 동심의 세계를 그린 음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만은 길이가 짧은 피아노 곡을 여러 개 모아놓은 피아노 모음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3개의 작은 곡을 모은 어린이 정경이 가장 유명합니다. 어린이 정경은 슈만의 나이 28살이던 1838년에 작곡됐습니다. 제목에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어린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슈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기 위해 작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곡에는 모두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이상한 이야기, 술래잡기, 조르는 아이, 만족, 큰 사건, 트로이 메라이, 화롯가에서, 목마의 기사, 약이 올라서, 겁주기, 잠드는 어린이, 시인이 말하다 등입니다. 아주 친근한 느낌을 주는 제목들이죠. 한 곡의 길이가 거의 1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곡들이지만 그 안에 소박하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1곡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1곡은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이 있고요. 아이가 원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는 언제나 신기하고 흥미진진하죠. 멜로디는 비교적 아주 소박합니다. 낮은 미에서 저 위의 도까지 6도 위로 우아하게 올라갔다가 붙점음표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이렇게 6도 위로 올라가는 음영은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썼던 방법인데요. 일종의 그리움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오른손이 멜로디를 치고 왼손이 세뒷따옴표로 반주를 하는데요. 세뒷따옴표의 마지막 음은 오른손이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주의 마지막 음을 오른손으로 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멜로디와 반주가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은 멜로디, 왼손은 반주. 이런 점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이것만 빼면 그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곡은 아닙니다. 제1곡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제1곡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2곡 이상한 이야기는 앞의 곡과는 달리 경쾌하고 힘찬 음악입니다. 앞에서 아이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나 봐요. 점점 아이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와 더불어 음악의 분위기도 점점 상승해서 저 위에 솔까지 올라갑니다. 부점으로 경쾌하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살짝 부드럽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연주하려면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락이 서로 얽혀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만큼이나 이상하게 손가락이 얽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 곡, 제2곡 이상한 이야기도 감상해 보시죠. 네, 제2곡 이상한 이야기 감상하셨습니다. 제3곡은 굉장히 짧은 곡인데요. 29초입니다. 술래잡기라는 곡이에요. 술래잡기를 하면서 깔깔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 짧고 빠른 곡입니다. 오른손은 꼭 술래를 피해 재빠르게 달아나는 아이들 같습니다. 마구 달려가다가 갑자기 확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음이 갑자기 위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화음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멜로디 중에서 갑자기 이상한 화음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마치 술래가 잡았다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마구 도망다니는 오른손을 왼손이 열심히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린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 네, 슈만의 술래잡기 제3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제4곡은 조르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슈만은 독일 출신인데요. 독일 어린이들은 조를 때 비테 비테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제발 제발이 됩니다.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 시작 부분이 첫 곡인 미지의 나라와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
미에서 도로 6도 상승하는 음영이 일종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간절히 바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조릅니다. 하지만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거나 울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비태, 비태라고 간청합니다. 이 곡은 마지막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끝냅니다. 음악은 끝났지만 아이는 여전히 조르고 있습니다. 비태, 비태. 네. 제4곡 조른 음악 잘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조른 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제5곡에서는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이란 이름으로 곡이 진행됩니다. 원하는 걸 얻은 아이의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음악을 들어보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운이 곡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으뜸화음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것도 인상적인데요. 네, 한번 제5곡 만족 감상해 보시죠. 네, 제5곡 만족도 감상하셨습니다. 네, 6곡 큰 사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어린이 정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트로이 메라입니다. 여러 광고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자주 쓰인 곡이죠. 그래서 첫 부분을 듣기만 해도 이 곡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곡입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꿈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라움에서 나온 말로 꿈을 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 곡의 음악적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꿈을 꾸는 듯 부드럽게 위로 올라갔다 아름답게 아래로 내려오는 주제 선율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하지만 처음 멜로디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마다 미묘한 변화를 줘서 표정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음악으로 시를 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제7곡
트로이 메라이를 감상하셨습니다. 이 트로이 메라이를 작곡한 바로 다음 날 슈만은 제8곡인 난로가에서 또는 화로가에서를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는 전날의 행복한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난로가에서는 추운 겨울 난로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행복한 기분을 노래한 겁니다.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난로가는 집안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죠. 겨울이 되면 가족 모두가 난로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서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악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전개됩니다. 상승하는 밝은 멜로디가 마치 콧노래를 부르는 듯합니다. 같은 멜로디가 약간 내용을 바꿔 2번 반복됩니다. 네, 제8곡 난로가에서 감상하셨습니다. 제9곡은 목마와 기사인데요. 이 곡은 아주 생기있고 발랄한 음악입니다. 처음에 오른손이 명랑한 주제 선율을 노래하면 왼손이 낮은 음에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와 낮은 음역에서 처음에 했던 노래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간에 당김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주하기는 힘들지만 음악적으로 매우 수준 높은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9곡 목마와 기사입니다.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끝났네요. 제9곡 목마와 기사 감상하셨습니다. 제10곡은 약이 올라서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독일어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나 순박해서입니다. 이게 어째서 약이 올라서라는 제목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음악을 들어봐도 약이 오른 아이가 연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아이가 사랑하는 인형이 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인형의 병이 꼭 낫게 해주세요. 음악은 애원하는 듯한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멜로디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정말 간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네, 슈만의 어린이 전경 중 제10곡 약이 올라서 감상하셨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약이 오른다는 느낌은 음악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우울하게 뭔가 침울하게 약을 올리나 이런 생각도 방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세 곡 남았네요. 제11곡인데요. 제11곡은 겁주기. 슈만은 아내인 클라라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클라라가 어렸을 때 슈만은 동생뻘 되는 클라라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이 곡은 그때의 기억을 음악으로 옮긴 건데요.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시작합니다. 클라라는 무섭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슈만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클라라를 놀라게 합니다. 그럼 클라라가 놀랐잖아 하고 투정을 부리겠죠. 슈만이 사과하면서 다시 클라라를 진정시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가면 앞에 나온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역시 클라라를 공포에 떨게 하는 대목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 다음 음악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 네, 제11곡 겁주기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곡은요, 잠드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졸려서 눈꺼풀이 반쯤 감겼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조로운 단조화음은 이제 막 꿈나라로 들어가려는 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음이 장조로 바뀌는데 아마 이때부터 아이의 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꾸는 꿈은 달콤하고 행복한 꿈입니다. 음악이 점점 깊은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네, 잠드는 아이 제 12곡이죠.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네요. 마지막 곡의 제목은 시인이 말한다입니다. 사실 슈만의 어린이 정경은 피아노로 쓴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곡에서 슈만이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첫 멜로디는 찬송가 풍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레치타티보 풍의 멜로디가 나옵니다. 레치타티보는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피아노의 시인 슈만이 어쩌면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후의 클래식.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감상하셨습니다. 댓글 게시글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그너저나님이 눈 오는 날의 의자 각도, 바람이 불어 일신연하다고 느낄 때의 의자 각도, 배가 고플 때의 각도, 또 약이 오를 때의 각도 등등을 올려주셨더니 물어봤더니 엘비스 333님이 원래는 유료인데 국민TV 조합원이라 무료로 해드린다고. 배고플 땐 우측 38도, 바람 불면 180도, 눈 오는 날은 90도. 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